고려아연이 자사주 매입을 통한 경영권 방어를 하겠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자, 회사 돈으로 자기 경영권 방어를 하는데 쓴다. 과연 이게 주가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오늘 영상에서 함께 얘기해 보도록 하겠고, 그리고 현재 이 또 공개 매수 가격 위로 주가가 못 올라가고 있는데 그러한 이유는 무엇인지까지 오늘 영상에서 속 시원하게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려아연 회장이 드디어 기자회견을 통해서 영풍과 MBK에 대한 반격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 반격 카드 분명히 꺼내들 것이라는 것은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안 하면 홀라당 고려아연이 넘어가게 생겼으니까요. 하지만 문제가 됐던 게 결국에는 영풍보다 더 높은 자금을 끌어와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자금을 조달을 해올 것이냐, 그리고 어떤 식으로 매입을 할 것이냐가 문제가 됐었죠. 결국에는 이 자사주 취득을 통해서 이 경영권 방어를 하겠다라고 고려아연 측이 발표를 하였는데, 사실 자사주 취득이라는 게 이 경영진 입장에서는 가장 부담이 없는 선택 중에 하나였습니다. 아무래도 외부로부터 자금 조달보다 당연히 부담도 덜하고 추후에 뭐 자사주 소각이라든가 이런 주주 가치 제고도 또 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선택지 중에 하나였죠. 근데 그동안 이 자사주 취득을 하지 못했었던 이유가 이 영풍과 MBK 측에서 이 고려아연의 자사주 취득 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기 때문이었는데요. 아무래도 영풍과 MBK 측에서는 지금 공개 매수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이 경영권 방어를 위한 자사주 취득에 나서게 되면 이게 실패로 돌아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지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자사주 취득 금지를 신청을 했던 겁니다. 얘네들이 주장을 했던 게 뭐 특별 관계자에 해당을 하기 때문에 고려아연은 자사주를 취득하면 안 된다. 이게 뭐 자본법상 이게 어긋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사실 특별 관계자라는 게 사실 우호적인 관계일 때 얘기지 지금은 적대적 관계이기 때문에 이게 과연 우호적인 관계가 맞냐, 특별 관계자가 맞냐라는 좀 얘기가 있었고, 결국 법원의 결정이 뭐였다? 이 공개 매수 기간 안에 자사주를 사면 안 된다라는 규정이 있지 않다, 없다라는 판결을 하게 되면서 이 고려아연에 손을 들어줬다. 그래서 이 법원의 결정이 10월 2일 오전에 9시쯤에 판결이 나게 됐고, 이 판결을 듣자마자 고려아연은 바로 이 자사주를 통해서 결국에는 경영권을 방어하겠다라는 입장을 내놓게 됐습니다. 이 싸우고 있는 MBK 입장에서는 당연히 불만을 내고 있죠. 현재 이 고려아연의 자금으로 자사주를 매입한다라는 게 이 주주들을 생각하는 게 맞냐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여기서 차입금 또 1조 2천억 원, 캐피탈에서 4천억을 빌리기 때문에 이게 연이자만 1,800억 원에 달한다라고 하면서 이 차입금에 대한 증가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 부채 비율의 상승, 그리고 이 순자산에 대한 감소를 우려하면서 비난을 하고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 아무래도 이 현 경영진의 경영권 방어를 위해서 이 고려아연의 자산을 사용해서 방어를 한다? 이게 사실 주주들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달갑진 않은 소식이긴 하거든요. 사실 이 부채 비율의 상승, 그리고 순자산 감소하는 게 맞기는 해요. 그리고 연이자도 1,800원이면 작은 금액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이긴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또 알아야 될 부분 중에 하나는 현재의 경영진의 결정 중에 하나가 이 현재 공개 매수를 통한 자사주 매입은 전량 소각할 것이다 라고 또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자기네들의 이득뿐만 아니라 이 주주들의 가치까지도 그래도 현재는 좀 생각을 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이 자사주 취득 결정의 내용을 보게 되면 예정 금액 2조 6천억 원을 투입을 해서 320만 주를 최대로 매수를 하겠다. 그리고 매수한 것들은 자사주 소각을 하며 주주들에 대한 배려까지 고려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 고려아연의 경영권 방어를 위해서 이 해당 자산을 사용해서 막는 것이 과연 이게 옳은 것인가?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에 공유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주가가 공개 매수 가격보다 오르지 못하는 이유와 그리고 향후 시나리오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공개 매수를 발표하고 나면 그보다 주가가 더 올라가는 게 뭐다? 일반적이다라고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데, 이 고려아연도 66만 원에 공개 매수를 하고 나서 어디까지 올랐다? 73만 원, 75만 원까지 주가가 오르기도 하였으며, 옛날에 SM도 비슷한 상황이죠. 카카오랑 하이브의
이런 그 경영권 분쟁이 있었는데 이때도 12만 원에 공개 매수했는데 13만 원까지 오르고 하이브가 15만 원까지 오르고 나서 16만 원까지 오르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보통 공개 매수 가격보다 더 올라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하더라. 근데 굉장히 아이러니했던 것은 어제 고려아연이 오후 2시에 기자회견을 통해서 주당 83만 원에 매수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었는데 발표하고 나서 주가가 73만 원까지 오르더만 오히려 종가는 71만 원에 마감을 하는 굉장히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일단 그러한 이유를 먼저 보게 되면 처음 얘네들이 발표한 공개 매수 조건을 보게 되면 주식 수의 5.87%를 미달을 하면 공개 매수를 하지 않겠다라는 조건을 넣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만약에 매수 조건을 그러니까 최소 매수 조건을 넘지 못하면 공개 매수에 실패할 수 있겠구나. 그러면 경영권 분쟁이 끝나든지 이러면 다시 주가가 급락할 수 있겠다라는 시장의 두려움 때문에 결국에는 좀 하락을 했었다. 그러니까 오히려 83만 원 근처까지도 못 가고 71만 원으로 내려가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을 했었다는 거고, 하지만 10월 4일 요거를 내용을 정정을 하게 됩니다. 이런 우려가 계속해서 나다 보니까 이런 조건을 삭제를 하고 결국에는 공개 매수에 응하는 주식을 모두 83만 원에 사주기로 하게 되면서 그래도 오늘 70만 원 후반대까지 주가가 올라가는 현상을 볼 수 있었다. 하지만 여전히 이 과연 3조 1천억에 달하는 규모의 그러니까 2조 6천억이죠. 2조 6천억 원에 달하는 이 자사주에 대한 공개 매수가 정말로 현실화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이 또 시장에서는 우려감으로 표출이 되고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가 이 고려아연 자사주 매입과 관련된 한도 문제인데, 이 실제로 자사주를 매입하는 금액이 산정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순 자산액에서 뭐 자본금 빼고 이런 이익금 빼고 미실현 이익 빼고 뭐 이런 거 관련된 이익 준비금 다 빼고 나서 이 남은 금액이 자사주로 매입을 할 수 있는 한도인데, 이 고려아연 측에서 주장을 하는 것은 우리가 이거 다 계산해 보니까 6조 정도가 자사주 매입이 가능하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번에 발표한 게 2조 뭐 6천억이었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이 MBK 측은 아니야. 너희 실제로 취득 금액 한도 재무제표 뜯어보니까 586억밖에 안 돼. 그러니까 이거는 말이 안 돼라고 또다시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사실 이거는 아직까지 명확하게 나온 것은 없고 뭐 판사의 판결이 결국은 중요한 문제가 또 될 것 같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시장에서는 또 어떻게 작용을 하냐, 이런 부분이 결국 불확실성으로 이어지면 주가가 올라가지 못하는 또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현재는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는 시나리오가 어느 정도 나왔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영풍과 MBK가 공개 매수를 통해서 경영권 분쟁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시작이 되면 이 반대쪽도 가만히 안 있기 때문에 경영권 분쟁이 더 격화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에 시장의 심리 때문에 더 주가는 올라가게 되겠고 실제로 주가도 올라가기도 했었죠. 자, 그러면 영풍과 그 다음에 MBK가 나왔고 우리가 결국 지금까지 기다렸던 게 뭡니까? 이 고려아연의 반격 카드, 이게 언제 나올 것이냐. 근데 이번에 드디어 공개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일단은 제2의 경영권 분쟁이 시작됐다라고도 볼 수는 있겠지만 이제 여기서 공개 매수를 또 올리고 여기서 또 올리겠죠. 아무래도. 왜냐하면 이번에 얘네가 제시한 가격이 83만 원이고 실제 주가가 75만 원, 기존의 영풍이 제시했던 가격보다 높게 형성이 되고 있으니까 얘네들은 이제는 실패를 할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더 높게 부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제가 봤을 때는 뭐 80만 얘네들보다 더 높게 부를 가능성도 있는 거고, 어쨌든 간에 또 공개 매수를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본격적인 쩐의 정쟁이 들어갈 수는 있지만 시장에서 예상해 볼 수 있는 시나리오는 일단은 다 나왔다. 그럼 이제 여기서 얼마나 얘네들이 더 높게 서로 부르면서 이 경영권 분쟁이 끝날 것이냐를 놓고 봤을 때는 과거 사례를 놓고 봤을 때 보통 뭐 여기서 한 많아봤자 한 두세 번 정도 더 하게 되면 보통은 한 7분 능선은 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7분 능선을 넘게 되면 이제부터는 하락에 대한 부분까지도 우리가 또 생각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시장이 좀 반영이 되면서 주가에 좀 올라가지 못하는 이유가 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 과거에 가장 또 컸던 경영권 분쟁의 이슈를 보게 되면 아무래도 이 SM이 또 뽑을 수가 있겠죠. SM도 이때마다 이 하이브와 카카오의 대결이었는데 하이브가 12만 원 공개 매수를 하고 13만 원까지 올라가고 추후에 카카오가 15만 원 제시하고 또 주가가 올라가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너무 비싸다 하면서
포기하겠다라는 소식 때문에 주가가 하루 만에 24%까지 하락을 했었다. 그러면 지금이야 우리가 이 고려아연 전해 전쟁이 지속이 되고 있지만 이제 누군가 한쪽에서 분명히 결국에는 승부가 날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주가는 결국에는 원래의 가치대로 하락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우리가 꼭 반드시 인지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계속해서 진행 중이기 때문에 서로 더 공개 매수 가격을 높게 부르면서 여전히 진행될 가능성은 높다는 점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과연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누구를 응원합니까? 여러분들의 생각 댓글에 남겨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 오늘 영상 여기서 좀 마무리해 보도록 하면서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